근데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빛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태양광 기업을 또 준비를 해오셔서 네.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 굉장히 태양처럼 열정적인 설명 너무 좋았거든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 기업 소개는 어떤 각오로 좀 해주실 건지. 오늘도 빛나는 각오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오늘도 설명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은 이 제품 크기는 작지만 태양광계에서는 큰형님으로 불리는 인페이지 에너지 지금부터 10분 해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엔페이지 에너지라는 기업이 이 소개를 보면은 태양광 업계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인버터는 무엇이고 또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인버터는 뭐냐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제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전력이 그냥 다 같은 사실 전력이 아닙니다. 그 각 전력마다 좀 주파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압력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220V 쓰고 일본에서 110V 쓰듯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맞아요. 식으로 전력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력하고 주택 위에 달려 있는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하고 이게 바로 호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호환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라는 거는 그러면은 네. 크기가 그냥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작다의 그 마이크로고 네. 근데 이 회사가 굳이 이런 마이크로 인버터를 만든 거는 사실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단지들이 세워질 때 이 과거라 하면 10에서 20년 전이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형 단지들 위주로 깔렸었어요. 발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았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다 비싸고 그래서 대형 단지에서는 대형 인버터 큰 거가 몇 개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 제품 기술력도 좋아지고 네. 가격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 위에 많이 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은 아시다시피 각 주택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주택은 그렇죠. 이 위에다가 태양광 제품을 4개 깔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주택은 10개를 깔 수가 있고 그럼 4개의 최적화된 용량을 갖고 있는 인버터가 필요하고 10개의 최적화된 용량의 인버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각 주택에 맞게끔 용량을 바꿔가면서 인버터 회사들이 제조를 하자니 네. 너무나도 그 기회 손실이 크고 그래서 이 비효율성이 있었는데 이 인페이지 에너지는 마이크로 인버터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각 태양광 제품 뒤에다가 조그마한 인버터를 부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효율을 높이고 주택용으로서의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도 좀 호환이 가능하고 좀 맞춤형으로 이 범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작은 걸로 여러 군데 다 붙일 수 있다 보니까 대량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갖출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 LG도 이런 이 제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네. 사실 그 인버터라 하면은 대부분의 전력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뭐 LS라든지 LG라든지 다 가지고 있고 다만 이 회사는 소형한 거에 더 특화돼 있다. 근데 이 저희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작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지만은 네. 업계 내에서는 큰형님이다라는 그런 주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왜 작은 제품을 생산하는지는 좀 알아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 기업이 태양광 섹터 내에서 큰형님으로 대접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규모 자체가 가장 커요. 기업 규모요.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네. 태양광 ETF인 TAN ETF 안에서 최근에는 비중 조정이 조금 있었지만 계속 비중 1위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업이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5년 전에 2016년도에 그때 시가총액이 한 700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게 한 24조 원 되거든요. 네. 거의 5년 동안에 400배가 뛴 기업이에요. 그만큼 성장을 주도해 나갔었다 보니까 그 업계 내에서도 가장 큰 이제 시장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용으로의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품이 다 주택용인데 주택용 시장이 5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태양광 수요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비중이 좀 굉장히 낮았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5%로 올라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태양광 수요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주택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용 시장의 성장성이 더 크죠. 네, 그런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이고 전체적인 태양광 회사들과 비교를 해봐도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네, 태양광 회사를 좀
에서도 대표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으로 다른 기업들이 좀 모시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그 시점이 엠페이지 에너지가 이제 막 작년 4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주가도 좀 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태양광주 전반에 좀 전해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작년 2021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모든 태양광 회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낮았어요. 네. 네, 뭐 공급망 차질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연되는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한 4분기 영업 마진도 10% 정도로 되게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네. 근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14%로 되게 높은 실적을 보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좀 잘 대응한 것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수요가 되게 좋았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전반적인 좀 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인페이지 에너지 주가도 한 12%가량 올랐고 맞아요. 네, 이게 탄 ETF 안에서도 지금 비중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탄 ETF당 5%가량 성장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태양광 업계 시황을 좀 이제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제목처럼 큰형님이죠. 큰형님 실적 잘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네요. 이제 큰형님이 좀 이끌어주니까 아우들도 이제 네. 주가도 좀 따라서 좀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는 그런 태양광주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계속 좀 높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또 성장 기업의 또 딜레마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실적으로 캐치업을 좀 해주고 따라잡아주고 이렇게 또 정당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추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성장을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 성장률하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네. 18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 이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한 100%가량 나왔었어요. 네. 2배가 매출이 네. 단숨에 늘어났네요. 맞아요. 그런 높은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밸류에이션도 한 20배 봤던 게 PER 기준으로 20배 봤던 게 최근까지는 한 120배까지도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 높은 성장률에 따라서 고밸류에이션을 받았었고 근데 지금 물론 100%가량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매년 한 40%가량의 매출 성장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고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도 120배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배에서 50배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매출 성장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그려 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정당화를 시켜줄 거냐를 맞아요.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또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져도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네, 이제 네. 성장이 좀 꺾인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거 오히려 정말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내려놓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좀 새로운 뉴스들을 이 회사가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성장 스토리를 추가로 한 2-3개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크로 인버터를 주력으로 제품 팔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고려를 해보시면은 태양광 설비가 이제 주택 위에 달리게 돼요. 네. 근데 태양광 설비는 낮 시간에 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실제적으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력을 그냥 전력망에 있는 거를 쓰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배터리를 주택에다 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낮 동안 발전을 한 그거를 저장하는 기능을 네.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저장해놨다 저녁에 쓰는 거고 이게 정량적으로 뭐 평가할 수 없는 요소긴 한데 작년 초에 네. 그 텍사스 한파가 있으면서 풍력 발전소들이 다 꺼졌었어요. 엄청 그리고 추웠고 또 네. 정전도 많이 됐었고 맞아요. 그랬었죠. 전력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오돌오돌 떨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동네에서 전력이 들어왔던 집들을 보면은 이 배터리를 달아놓는 집들이었어요. 네. 태양광하고. 그런 사태들도 겪고 나니까 시민들이 그런 배터리를 달아야겠다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인페이즈도 이 배터리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도 계속해서 증설 중이고 네. 배터리 판매 물량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쪽으로의 성장이 계속 더 붙을 것으로 보고 이제 추가로는 전기차 충전기를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어떤 기업이죠? 클리퍼 크릭이라고 그렇게 막 대형 상장사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근데 2006년부터 영업을 해오던 회사로서 되게 좀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태양광을 전력을 생산하고 ESS에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해 놨다가 효율적으로 전기차에 전력을 충전해 주는 것까지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는 거죠. 서비스의 또 저변을 넓힌다, 네.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전기차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력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앞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좀 기업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태양광계에서는 큰 형님으로 이 파는 제품의 크기는 작지만 큰 형님으로 대접받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가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10분 해주식 레고. 레고.